2022년 8월에 192억의 거래가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는 17년에 154억 주고 사서 고작 19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38억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실패한 투자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매매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부동산 매매 사례는 제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매매 사례 이미 뭐 팔린 거 얘기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게 팔렸고 요게 평당 얼마에 팔렸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건물 시장에 일단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관심이 있어도 당장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테니까 매매 사례라는 걸 많이 보다 보면 대충 지역의 지도가 그려지거든요. 그려진 지도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자기가 평소에 예를 들어 신사역을 간다 보시면 여기 건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빌딩인데 이 동네에 만약에 가서 친구랑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대충 이 동네 시세랑 거래되는 것들을 알면 좀 재밌어요. 같은 길을 다녀도 내가 빌딩이랑 토지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과 아무런 관심 없이 돌아다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미술이나 이런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매매사들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혼자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같은 동네를 가도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 거고 기사를 하나 같이 보죠. 알파카 중개법인의 김혜술 대표랑 부동산 뉴스를 찍었던 기사인데요. 첫 단추 잘 꼈다. 까사 압구정 빌딩 167억 공모 성공 이런 기사가 있어요. 대신증권에서 까사를 인수했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데 까사를 인수했고 근데 인수할 때 이걸 도대체 왜 인수했지? 이거 좀 약간 삽질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까사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기에 있는데 왜 인수했을까 했는데 결국 이제 증권사가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풀어줬잖아요. 최근에 규제를 자기가 증권사를 하고 있으니까 까사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예전부터 대신이 부동산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금액만 170억에 이른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이 건물이 이 건물 여기가 이제 노티드 도너츠를 만든 회사에서 통으로 다 쓰고 있는 건물이고요. 6층 건물이고 이렇게 올라와서 6층은 한 9평밖에 안 돼요. 면적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 대지도 큰 건물이 아니고 꼬마 빌딩인데 기사를 좀 읽어보면 167억 공모를 했는데 그게 공모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뭐 이런 기사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신사동 654-12번지예요. 여기가 압구정 로데오 상권입니다. 여기 도산공원이 있고요. 압구정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여기가 뭐 수혜를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좀 너무 내피셜 기사 같고 이 일대가 굉장히 핫했었어요. 가로수길하고 세로수길이 떴었고 가로수길, 세로수길이 좀 빠지면서 이제 이쪽이 뜨면서 좀 많이 빠졌죠. 빠지면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떴고 최근 한 3년 동안 여기가 굉장히 핫해졌는데 왜 핫해졌냐? 도너츠, 이제 카페 노티드, 뭐 니틀레 뭐 이런 데가 쫙 들어오면서 여기가 뭔가 좀 맛집 골목처럼 핫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압구정 로데오에서 걸어오기도 좀 편한데 좀 멀긴 멀어요.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도산공원이 있고 도산공원 이 앞쪽으로 되게 럭셔리한 에르메스라든가 뭐 페로텐 갤러리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167억이 공모가 끝났다라고 해요.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여기 보면 도로가 한 6m 정도 돼 보이죠.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 6m 정도 될 거예요. 4m면 이거 더 좁아. 이쪽은 되게 좁은 도로죠. 위치 자체가 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뭐 좋은 위치에 있고 건물 자체 신축급이고 그래서 1층이 많이 깎아나왔죠. 1층이 좀 많이 좁아요. 신축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 규제도 받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1층이 좁고 2층에 좀 높게 올렸고 6층까지 올렸는데 6층은 뭐 9톤밖에 안 돼서 실제로 뭐 의미 없는 층인 것 같고 카페 노티드를 하는 회사가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노티드 하면 외식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도너츠 브랜드잖아요. 얘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텐데 2021년 6월에 매입을 해서 직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사에다 매각을 한 것 같아요. 이종 주거지역이고요. 대지는 75.8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용적률은 신축이니까 200% 이종이면 200% 미만으로서 197%고 신축급 건물이고 167억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 사가게 되면 평당 2.2억에 사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167억 안에는 등치르세랑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167억을 공모해가지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수수료 떼야 되잖아요. 투자자들 입장, 조각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수수료 포함 다 포함해서 평당 2억 2천에 산 거예요. 2억 2천.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사례 중에서 여기거든요. 신사동 656-4번지는 이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제가 지난주에 매매 사례를 했을 때 189억에 팔렸고 대지가 100.8평이었고 평당 1억 8,700에 팔렸어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위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변이고 역에서 더 가깝고 물론 이제 먹자골목 메인 쪽도 저쪽이긴 한데 여긴 또 노티드가 있잖아요. 노티드, 리틀렉도 있고 위치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좀 더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의 특징은 좀 다르지만 평당 가격은
여기가 2억 2천, 여기가 이제 1억 8천 7백이 거래가 됐어요. 물론 여기 건축비가 녹아져 있겠죠, 신축이니까. 근데 꼭 신축이라고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층이 너무 많이 깎여 나갔고 투자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카페 노티드가 바로 뒤에 있고 이 앞에 건물 있잖아요. 이 카페 노티드가 아마 이거를 직영으로 다 사용하면서 이 건물을 이제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건물 투자 수익을 볼 때 매크로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지역성 관점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매크로 관점은 매크로 경제가 장기 우상향을 하면서 같이 경제 성장에 과실을 먹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지역성은 압구정 로데오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여기가 막 이제 먹자 골목으로 굉장히 유동인가 많아지고 핫해지니까 호가는 평당 막 2억 이상 부르고 막 그래요. 그 이면도로가. 지역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상권이 이미 유행을 했고 그 유행한 상권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오른 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있잖아요. 2종 주거 지역이고 많이 올려봤자 190 몇 프로밖에 못 올리고 신축을 한다거나 1층도 다 깎여 나가가지고 2층, 3층, 4층부터 써야 되고 차로 진입하기도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크로 관점에서 과연 이게 가사에서 베팅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압구정이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좋게 봐서 이 베팅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싸게 사진 않았다. 그리고 꽉 찬 가격에 지금 이미 이 고금리에 부르고 있는 호가 그대로 꽉 찬 가격에 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21년 6월에 노티드 법인에서 이 건물을 샀잖아요. 근데 130억에 샀어요. 2년이 지난 후에 160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160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고작 수익률이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30억을 박아놓고 그동안 나갔던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재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물론 자기가 사용한 사용 가치가 있지만 고작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2021년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완전 한창일 때였고 2021년 6월 달에는 노티드에서 여기 건물을 안 사고 강남의 다른 지역을 샀으면 훨씬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이미 그때는 로데오 상권이 핫해진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핫한 업자들 많이 생기고 건물주들이 굉장히 비싸게 부르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부를 때 꼭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꼭지로 가는 과정에서 상업용 건물을 샀을 때 2021년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이 정도 차익을 먹었으면 굉장히 적게 먹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130억에서 등기유세하고 수수료 줬으면 135억 6억에 샀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팔 때도 수수료 주겠죠.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 실제 세전 차익이 고작 해봤자 20 몇 억 났을 거예요. 근데 세금 내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2021년 6월이라고 하면 6월달에 잔금을 치렀으면 그 전에 계약을 했을 거고 2021년 상반기 초반에 건물들을 찾으러 다녔을 텐데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시에 왜냐하면 2021년 저도 건물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다라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쫙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 사게 되면 시장이 되게 좋았어서 20% 정도의 차익을 먹은 거지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았으면 손해보고 팔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코로나 한창일 때 이 건물을 산 게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건물이 그 시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인 건지 그것도 좀 퀘스천 마크예요. 다음 건물로 좀 넘어가 보면 논현동 요 건물이에요. 땅코 참수구에 있는 건물인데 전체 강남 지도를 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 도산공원 쪽 여기 건물을 봤죠. 로데오 상권이 있고 학동역이 있고 강남구청이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근데 여기는 이면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코너예요. 코너. 이렇게 코너가 져 있습니다. 이제 코너가 져 있어가지고 이면 중에서는 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땅코 있죠. 땅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비록 이면도로긴 하지만 도로가 넓어요. 딱 보면 도로가 넓잖아요. 중앙선도 다 이렇게 있고 여기를 보면 논현동 114-25번지예요. 여기가 8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97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 건물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고 1988년에 준공이 됐고요. 평당 1억 3,400에 거래가 됐고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로는 6분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는 더 걸릴 것 같고요. 이 앞에 도로가 12m고요. 지하 1층이 있고요. 5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이고요. 준공은 88년에 됐고 대진 73평이고 연면적은 201평이에요. 2종 주거 지역인데 연면적은 좀 넓습니다. 좀 넓어요. 옛날에 지어져가지고 용적률 혜택을 좀 받은 것 같고 용적률이 257%고요. 건폐율은 58%, 60% 미만으로 쓴 거고. 근데 여기가 월세가 얼마 안 나와요. 여기가 재밌는 게 여기는 2종 주거 지역인데 요 앞으로 가면 또 3종이더라고요. 여긴 또 2종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97억 6천에 사면 97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등기가 떴어요. 수익률이 1.4%예요. 1.4%. 수익률이 1%대가 나오는데 사실 수익률이 1%대면 건물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거는 아마도 이제 여기가 워낙 좋은 위치고 여러 가지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그런 목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수익률 때문에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건물로 가보죠. 역삼동
605-30번지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 거래 사례가 떴길래 이거 하나가 거래가 됐나 했는데 605-30번지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605-13번지도 거래가 됐고 605-28번지도 거래가 됐어요. 605-30번지는 263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1억 3,700에 거래가 됐고 대지가 192평이고 3종 주거지역이에요. 건물이 없는 신축부지. 땅이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산 사람이 이 뒤에 것까지 다 샀어요. 되게 큰 건물을 올리려고 산 것 같아요. 총 360평의 부지를 산 거예요. 여기 대로변은 아쉽게도 못 사신 것 같고 아마 이분도 판다고 했으면 이것까지 다 샀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합개발하면 좋겠죠.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 원주역에서 8분 치고 나오면 바로 강남 차병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물론 이 건물은 없는 부지지만 나오자마자 이면이긴 하지만 바로 갈 수 있는 여기가 1억 3,700밖에 안 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다가 여기 3종 주거지역이에요. 아까 전에 저희가 지도를 보면 로데오 근처에 이면도로에 막 도로 4m밖에 안 되고 막 이런 데도 막 평당 2억에 팔리고 막 이러잖아. 압구정과 그리고 한강변이 붙어있는 데와 여기와의 차이인데 가성비로 보면 여기가 훨씬 좋긴 한데 평당가격이 여기가 훨씬 비싸죠. 그리고 이종 주거지역이라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도로도 너무 좁아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한계도 있거든요. 여기는 크게 이제 지어가지고 병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건물을 살 때 물론 뭐 이제 여기에 뜻이 있어서 그냥 여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여기 살 수도 있지만 저라면 여기보다는 뭐 이런 데 살 것 같아요. 저는 1억 3,700 여기다 사가지고 차라리 건물을 올릴 것 같은데 그건 투자자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같은 강남이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서초 그랑자이 있고 레미안 리더스원이 있고 여기 위에 이제 굉장히 배우 세대가 많고 밑에도 배우 세대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긴 딱 동네 상권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건데 이 동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상권이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데는 아니래요. 여기는 이렇게 배우 세대 여기 아파트들 많죠. 여기가 180억에 팔렸는데 대지가 상당히 넓어요. 169평이고 평당 1억 700 정도고요. 연면적이 596평이고 건폐율 60% 3종 주거지역의 대로변에 이 넓은 도로 왕복 4차선을 끼고 있고 거기다 코너변이 있고 한 대도 평당 1억 700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이 건물이 2009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배우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죠. 강남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걸어서 뭐 1, 2분밖에 안 걸리는 이면도로에 있는 3종도 1억 3,700 로데오에 있는 데는 거의 2억 2천에 팔렸는데 여기는 1억밖에 안 합니다. 정확하게 1억 700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팔린 건데 2020년 5월에 124억에 산 매도자가 56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80억에 팔렸는데 그 전에 매도한 사람이 124억에 샀어요. 3년 만에 엑시트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한 투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56억의 차익이 났습니다. 근데 56억이 아닐 거예요. 등취세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쓸 거고 차익은 50억에서 50한 1, 2억 정도 났을 텐데 개인이면 이제 거기다 양도세 내면 세후로 30억 정도 났을 텐데 2020년 5월이 어떤 때였냐면요. 논현동 이면도로에 뭘 샀어도 다 2배가 됐어요. 100억 주고 샀으면 200억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강남 노년, 신노년, 뭐 신사 이런 데 사신 분들 다 2배가 됐는데 서초동이잖아. 여기는 메인 상권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강남의 토지 가격이 3년 동안 폭등한 거 대비로 봤을 때는 126억에서 180억으로 됐으면 실제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30-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수익률이. 물론 이분은 2020년에 샀기 때문에 운도 좋았죠. 이 당시에 이분이 이 126억을 가지고 여기 선택하지 않고 논현동이나 신논현이나 압구정이나 신사동이나 이 강남 일대 좀 주요 상권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아마 250억, 뭐 300억에 팔았겠죠. 이래서 이게 약간 좀 아쉬운 투자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샀던 시기가 2020년이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큰 차익을 거뒀지만 시기를 생각하면 아쉽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 진짜 조금 더 메인이 되는 지역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대지가 크고 대로변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을 가더라도 메인이 되는 지역을 갔으면 더 많이 벌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가 석촌호수예요. 석촌호수고 여기는 이제 석촌호수 바로 앞이에요. 어쨌든 이 건물이 실거래가 됐었어요. 22년 8월에 192억 8천에 거래가 됐었어요. 대로변이 있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석촌호수 바로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왕복 4차선 있고 여기는 2차선인 것 같은데 이 건물이 192억 8천에 거래가 됐었고 뽀대가 나잖아요. 일단은 뽀대가 나고 여기다 병원을 할 수도 있고 되게 카페도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공실 리스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로변이고 이제 잠실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임차인들 괜찮게 구성해서 임대 수익을 받긴 괜찮을 텐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 8월에 192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전 건물주가 얼마에 이걸 사서 팔았느냐를 좀 봐야 돼요. 2017년에 154억에 샀다가 2022년 8월에 192억에 팔았어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여기가 대지가 114평이고 연면적이 811평의 큰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꼬마 빌딩이 아니거든요. 811평이면 중형 빌딩보다는 작은 뭐 중소 아니면 이제 뭐 중형 빌딩에 가까운 그런 빌딩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전 건물주는 2017년에 154억에 사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2022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고금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걸 팔았어요. 파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17년에 154억 주고 사서 무작 19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38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 30%도 안 되죠. 20 몇 프로밖에 못 먹었어요. 2017년이면 사실 상업용 빌딩 시장이 지금처럼 미치는 시기에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도 2015년, 16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해가지고 그때서야 막 이제 뭐 아리팍이 분양가 가격이 13억이었던 게 막 19억 되고 막 이랬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2017년에 송파를 사가지고 시세 차익 이거밖에 못 먹은 거예요. 사실 그때 만약에 강남이나 딴 데 샀으면 시세 차익을 얼마 먹었을까요? 5년이면 못해도 2.5배 먹었을걸요. 송파는 시세 차익이 잘 안 나요. 송파구가 워낙 이동인구도 많고 배우 세대도 워낙 많고 살기 좋은 지역인데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송파 투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급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높게 잘 거래가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송파 쪽은 투자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거 실패한 투자고 실패한 투자라는 게 그 당시 2017년 당시에 150억 주고 샀는데 뭐 190억에 팔았다라고 해서 40억 벌었으면 성공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퍼센티지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다른 의사결정을 했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150억의 돈을 가지고 딴 데다 투자를 했으면 300억, 400억이 돼 있을 돈이 192억밖에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투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동산 임장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강남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투자 수익 목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 좋을 때는 그래도 좀 메인 지역을 사야 되는구나. 아무리 이 대로변의 건물이 멋있고 임대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해서 이걸 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송파구 쪽에 거래된 사례를 쫙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2017년, 2022년은 부동산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폭등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밖에 가격이 안 뛰었으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